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저희 오빠도 변호사이죠. 오빠가 친구 변호사들 몇 명과 함께 먼저 사무실을 개업을 해서 근근히 그럭저럭 운영을 해오고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합류했어요. 특별히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수입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로펌에 들어가서 좀 더 경력다운 경력을 쌓고 싶었지만 여의치 않았어요. 오빠 밑에서 일을 배우고 있던 중에 남편을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일반 기업체에 다니는 회사원이었고 그저 평범한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였어요. 시어머니는 변호사인 저를 무척이나 반기셨습니다. 요새 변호사란 직업이 예전만큼은 아니어도 전문직임에는 틀림이 없었으니까요. 좀 더 사귀다가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퇴직 임박하셨다며 서두르셨어요. 시어머니는 누구나 다 알만한 공기업에 다니셨는데 처음 배웠을 때의 직함이 부장급이었어요. 한 번 더 승진을 하게 되면 곧바로 퇴직을 하게 될 거라며 그 전에 결혼식을 올리자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남편보다도 시어머니께서 저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께서도 오랜 동안 사회생활을 해오셨던 분이시라 며느리도 일하는 야무진 며느리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라서 참 좋았어요. 별 요구사항도 없으셨고 간섭도 하지 않으셨으니 더 그랬었죠. 제가 남편과 결혼 후 처음으로 멀리 출장을 갔습니다. 부산이었어요. 낮에 업무를 대충 끝낸 후에 해운대 석양을 바라보며 수영으로 피로를 풀렸다. 이리저리 사진을 찍다가 휴대폰을 수영장 풀 속에 빠뜨렸어요. 이미 어둑해진 상태라 쉽게 휴대폰을 찾지 못하다가 한참 만에 겨우 찾았는데 이미 침수가 되어서 먹통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업무와 대부분의 일을 제 핸드폰으로 해왔었는데 어이없는 실수로 수영장 물속에 빠뜨리다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번이 벌써 3번째라면 믿겠나요? 처음엔 화장실에 들고 갔다가 선반 위에 놓아두었던 핸드폰이 미끄러져서 변기통에 빠졌었어요. 그리고 2번째에는 결혼하기 전에 남편과 출렁다리를 아슬아슬하게 덜덜 떨면서 건너다가 손에서 놓쳐서 휴대폰을 저 아래 계곡으로 떨쳐버렸었죠. 그때마다 복구하느라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업무를 휴대폰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일행이었던 동료 직원 핸드폰을 빌려서 남편에게 제일 먼저 핸드폰이 침수된 사실을 알렸어요. 자기야, 나 핸드폰이 침수가 되어서 지금 먹통이 되었어. 어쩌다 그랬어? 어쩐지 전화가 안 된다 했다. 일단 빨리 최대한 잘 말려봐. 그렇게 했는데 완전히 맛이 간 것 같아. 그래서 그런데 엄마한테 100만 원 입금해드려. 장모님한테 100만 원을 입금해드리라고? 왜? 그거 100만 원을 넣어드리고 엄마한테 내 핸드폰 맛이 가서 대신에 넣었다고 하면 돼. 그거 내가 매달 드린 엄마 생활비야. 아, 그래? 알았어. 그런 후에 길게 통화를 못하고 끊고 며칠 후에 서울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제가 좋아하는 초밥을 3개 사들고 퇴근 즈음에 저희 신혼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어머니, 어떻게 제가 한국식 초밥을 좋아하는 줄 아셨어요? 내가 오늘은 우리 며느리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는데 이게 대수냐? 라고 하시며 초밥 포장을 직접 뜯어주시며 남편이 퇴근도 전인데 먼저 맛있게 먹자고 하셨습니다. 퇴근한 후라서 배도 슬슬 고파서 뭘 먹어야 할까 고민이 되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사오신 초밥에 기분이 째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쭈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하실 말씀이 뭔데요? 핸드폰은 어쨌냐? 어머니 어떻게 하셨어요? 현수 씨가 벌써 말해줬어요? 네가 출장 가서 현수한테 전화했을 때 여기 와서 저녁밥 먹었다. 그래서 알았어. 아, 네. 핸드폰 수리비가 꽤 되길래 그냥 새로 샀어요. 그것 때문에 애 먹었네요. 그래? 그런데 친정엄마한테 매달 100만 원씩이나 생활비를 드리고 있었니? 네. 제가 변호사 할 때부터 계속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왜요? 그게 말이다. 100만 원은 좀 많지 않니? 어머니, 100만 원이 많다니요. 엄마가 그동안 제 뒷바라지를 하느라 들어간 돈이 얼만데요. 사실 더 드려야 하는데 제가 아직 초짜 변호사라서 많이 못 드린 거예요. 오빠가 용돈을 드리긴 해도 올케 언니가 줄 때가 더 많기 때문에 편하지가 않나 봐요. 그래서 오빠가 엄마 용돈을 제가 더 넉넉히 드리라고 월급에 더 얹혀주는 거예요.
그래도 어떡해. 결혼해서 살림하는 여자가 매달 꼬박꼬박 100만 원씩 친정에 갖다 바친단 말이냐. 이제 웬만큼 했으니 된 거다. 너희들도 어서 빨리 돈 모아서 자리를 잡아야지. 그 말씀에 갑자기 초반 맛이 맛탱가리도 없이 느껴졌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왔단 말이야. 그래도 계속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기어이 하시더라고요. 나도 네 신우가 결혼하자마자 용돈 같은 거 안 받았다. 그거야 어머니는 충분히 벌고 계셨으니까 그러신 거 아니세요? 그래도 그러는 거 아니다. 나이가 들어 자식들도 다 성장했는데 돈이 들 데가 어디 있냐? 그래서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친정엄마한테 보내던 생활비를 끊으라 그 말씀이세요? 네가 섭섭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는 거 아니다. 다 너희들이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그래서 제가 똑바로 차근차근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럴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자식이 결혼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고 봐요. 괜히 주기 싫어서 핑계를 대는 것뿐이죠. 저는 너무 적게 드려서 항상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뿐이었어요. 제가 좀 더 열심히 일해서 수입이 더 늘게 되면 더 드릴 생각이에요. 혼자 사시면서 돈 아낀 다음에 궁상 떨게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러자 정색을 하며 시어머니께서 완전 입맛 떨어지는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내가 이뻐만 하니까 눈치가 없는 거냐? 친정엄마에게 100만 원 주고 있으면서 시어머니 나한테는 얼마를 주려고 그러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곧 있으면 퇴직을 한다. 그동안 내가 벌고 있으니까 따로 애들한테 용돈을 한 번 받아본 적이 없다 손치더라도 그럼 너는 나한테 얼마를 줄 생각이냐? 어머니, 제가 어머니한테 용돈을 드려야 할 의무라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친정엄마는 생활비를 드리면서 시어머니는 입을 싹 다 씻어버린단 말이냐? 어머니도 며느리 말고 아들과 딸한테 받으셔야죠. 왜 저한테 그러세요? 뭐야? 네 엄마만 부모고 시어머니는 부모 취급을 하지 않는단 말이냐? 내가 그깟 생활비를 너한테 얻어내자고 하는 말이냐? 나한테 주기 싫으면 네 엄마에게도 돈도 주지 말란 소리 하는 건데 참 우습구나. 죄송하지만 어머니도 용돈이 필요하실 것 같으면 어련히 알아서 아가씨네 현수씨가 드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 친정엄마에게 생활비를 주지 말란 말씀에는 동의를 못합니다. 그리고 한 번 부모는 영원한 부모인데 딸이 시집을 갔다고 해서 부모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그러자 푸르르 성질을 내시며 저에게 그러셨어요. 이제 보니 네가 아주 못돼 처먹었구나. 감히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새겨들을 생각은 하지 않고 따박따박 말대꾸야. 세상 천재 친정엄마한테 생활비를 주면서 시어머니한테 생활비를 안 주는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그러니? 어머니는 돈도 많으시면서 왜 그러세요? 제가 알아서 저희 엄마를 챙기겠다는데 그렇게 안 입고 오세요? 그래, 내가 안 입고 와서 그런 셈 치려무나. 나도 며느리한테 매달 생활비로 300만 원을 받아야겠다. 알겠냐? 아니요, 저는 모르겠으니까 저한테 말하지 말고 어머님 아들과 딸한테 요구하세요. 뭐야? 넌 내 며느리가 아니란 말이냐? 그래서 저도 내질렀어요. 어머니, 며느리가 죄지었어요. 제가 제 돈으로 제 엄마를 챙기겠다는데 왜 못하게 하고 친정엄마에게 돈을 줄 거면 어머니한테는 3배나 더 챙겨서 줘야 해요. 참 이상하시다. 어머니 며느리 안 할래요. 그러니까 이거 먹다 남은 거지만 도로 갖고 돌아가세요. 그리고 저는 먹다 남은 초밥을 다시 싸서 시어머니 앞에다 놓고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현수씨, 자기랑 결혼한 거 다 좋은데 어머니 때문에 안 되겠어. 우리 이혼하자. 그러자 노발대발하는 시어머니께도 그랬습니다. 내 부모도 못 챙기게 하고 버리라는 사람과는 인연을 맺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을 도로 반품시킬 테니까 받을 준비는 하세요. 제가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건 모르셨어요? 시작부터 이런 시어머니를 만나면 끝은 안 봐도 뻔합니다. 쓸데없이 서로 시간 낭비를 하느니 남편을 돌려보낼게요. 그럼 어머니도 제가 며느리가 아니니까 친정엄마한테 돈을 주던 말든 상관하지 않겠죠? 그러자 그 말에 삿색이 되어서 도망치듯이 집을 나갔어요. 남편만이 황당해서 회사에서 연장근무하다가 놀라서 바로 달려왔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제가 말했어요. 당신은 이미 어머니께 반품 처리 완료했음을 선언했으니까 어머니한테 돌아가. 난 두말하지 않는다. 남편이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서 빌어도 소용이 없었어요. 의뢰인들의 경험상 다 이렇게 시작해서 사건이 더 커지더라고요. 초반에 아닌 것은 일찌감치 아니라고 판단하고 헤어져야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남편에게 짐 싸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께 바로 반품시켰어요. 쫓아온다고 난리를 펴도 대꾸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자료 청구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거라고 했더니 잠잠해졌습니다. 제가 뭐가 아쉬워서 내 부모를 버려가면서까지 시부모를 더 섬겨야 합니까? 내 부모는 내가 더 소중한 분들인데 말입니다. 제가 일부러 혼인신고를 늦게 한 보람이 있었네요. 제가 직업 특성상 누구를 만나든지 녹음을 하는 버릇이 있어서 시어머니와 나누었던 대화로 인한 증거는 충분했어요. 그것을 이유로 결혼식에 들었던 모든 비용을 현금으로 환산해서 위자료까지 더해서 돌려받았습니다. 참 웃기지 않나요? 전 남편의 월급이 겨우 200만 원 중반대였는데 매달 300만 원의 생활비를 보내라는 시어머니 오기 섞인 말이 되나요? 며느리는 친정엄마한테 효도하면 안 되고 시어머니한테는 그 3배 이상을 해야 한다는 논리는 대체 어디에 있는 논리이길래 이리도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일까요? 따지고 보면 별 볼 일도 없는 아들이지만 크게 욕심을 부리지 않고 결혼을 했던 며느리를 기특하게 여겨야 맞는 게 아닌가요? 덕분에 저는 수준에 맞는 남자를 만나러 다니는 중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